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충청북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단체장들을 모시고 정책과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주시의 최충진 의장님을 모시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추진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충진입니다. 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새해를 맞아 청주 시민과 우리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H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은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일로 우리 모두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잘 이겨내줘서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새해 신축년 소해에는 모두가 함께해요. 코로나19 극복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해 정말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면에서 확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올해도 지금 이미 또 코로나19가 또 전 세계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또 변종 바이러스까지 일어나서 걱정이 좀 큽니다. 청주시의 활동도 올해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많은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작년에 참 유례없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만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출발이 참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과 같이 똘똘 뭉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러므로 해서 전년도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5번이나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한 2,300억 원을 비롯해서 어려운 소외계층들에게 참 아낌없이 그래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천억 정도 청주시가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1년도도 앞으로 우리가 전반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래도 종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도 발벗고 나서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꼭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 꼭 착용을 하시면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적극적인 그 노력과 우리 또 무엇보다 시민들의 그 방역에 대한 그 개인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해 청주시의회를 돌아봤을 때 성과나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전반기는 이제 그래도 하재성 의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고 또 후반기 제가 7월 달에 부임을 해서 6개월 동안 달려오며 보니까 느끼는 게 코로나라는 장벽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가다 보면 용기를 잃지 않고 항상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 때 또 힘이 나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사안마다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회나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할 때 그래도 보람이 있지 않았나. 작년엔 보면 54일간의 수해와 또 코로나로 1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세상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그래도 올 한 해는 종식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청주시 의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자주 나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청주시가 발전하지 않나. 옛날에는 결국은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었으면 지금은 우리 서로가 함께 가야만이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됐다 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열심히 할 때 청주시가 발전하고
청주시에도 더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뭐 아쉬운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 많이 접해야 되는데 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많지가 않았고 다 비대면으로 모든 행사를 해야 됐고 네. 특히 이제 문화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어렵지만 그렇죠. 문화 쪽에 계신 분들이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모습을 볼 때 진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빨리 종식이 돼서 그분들도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조금씩만 양보해서 가면 좋은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면 이제 그 눈에 띈 점을 보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뭐 보여주기식보다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을 한다든지 예. 그런 사례가 좀 많아서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것도 좀 보면 예전에는 그냥 뭐 보여주시겠지만 요즘 지난해는 그 본인 스스로 의원들 스스로 자기 동네든 구역이든 나와서 방역을 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방역단을 7월 달에 의장 부임하면서 의원 자율 방역단이라고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육거리부터 성안길, 서문동 저 삼겹살 거리와 이제 각 시장이나 또 버스터미널 이런 데를 방역을 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본인들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만 또 자기 지역에 또 방역을 해야 되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해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와서 사진만 찍고 가더니 아까 말씀대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솔선수범 해주니까 너무 고맙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또 낮에 다니니까 영업방해가 돼서 새벽에 이제 가경 터미널이라든가 가경시장이나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새벽에 다니면 이제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연말에도 31일 날하고 2일 날하고 올해 이제 새해 들어서 2일, 3일은 이제 취약계층 그 영세민 아파트 도하고 같이 도예와 함께 해가지고 박문희 의장님과 함께 해서 이제 마지막 방역과 또 새해 들어서 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조금만 힘이 들어도 노력을 하면 이렇게 시민들이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자, 올해 그 신축년 청주시에 뭐 많은 계획이 있을 텐데 주요 운영 방향 어떤 게 있을까요? 2020년도에 제가 취임을 하면서 의정 목표를 오직 시민으로 잡았습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39명이 똘똘 뭉치면 안 되는 일이 없겠구나 하는 뜻에서 잡았는데 지금 방사관 가속기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창으로 유치는 됐습니다마는 그게 시행이 빨리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변재일 의원님과 이시종 지사님,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함께 계속 추진을 하느라고 달려다녀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힘이 좋구나.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그전에는 뭐 그건 국회의원 분들만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던 부분인데 실은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뛰어야 된다 해서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유치가 됐다. 그런데 말로만 미래 100년이 아니라 준비가 빨리 돼야 그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자, 청주시의 신년 화두가 보니까 이민 위본으로 정했습니다. 이민 위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이로울 이자와 백성민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다우 이자와 근본 본자인데 그게 이제 따지면은 저 세종대왕 실록에 보면 백성을 이롭게 하면 그만치 근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목표를 가진 오직 시민과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회 의상이 떨어진다 이래서 앞장서지 않았는데 지금은 결국은 백성을 섬기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니다는 지금 보면 니다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가 제가 알아서 다 행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니다라는 거는 자기가 이끌고 나가는 백성들이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의미분으로 이제 정한 부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주 시민들이 올 한 해 모두가 건강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39분과 똘똘 뭉쳐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의정의 변화도 예고되고 있는데요. 올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32년 만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예. 우리 시군구 의장단,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많은 토론과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실은 처음에는 뭐 시도만 포함이 됐다가 저희들은 빠져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발품을 팔아 노력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흔쾌하게 같이 해줘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32년 만에 바뀌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보면 4개 안으로 이제 4개 분야로 이제 26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작지분금 확대가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 날 공포가 됐고 시행은 내년 22년도 1월 13일 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 의회는 우리 의회에 맞게 준비를 잘해서 이제 직원도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령을 내다 보니까 일이 안 됐던 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일을 할 만하면 직원들은 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데로 떠나야 되고 하니까 깊이가 없었다. 근데 이제는 인사권이 독립이 되니까 저희들이 우리 의회가 이제 앞장서서 시민과 청주시를 같이 하다 보면 한 발짝만 앞장서 가면 청주시도 행복하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왔기 때문에 이것도 32년 만에 바뀌게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의회에서도 1사분기 중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끝나면은 이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을 줘서 인원에 대한 문제와 그 우리 정책 보좌관들 문제도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집행부가 우리 이제 시의회에 와 있는 의회 사무국 직원이 50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보좌관 제도가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인원이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로 이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 지원팀도 생겨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준비를 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를 보면은 작은 국회다 이제 지방의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잘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용역을 잘해서 청주시에 맞는 85만 앞으로 100만이 살아가는 도시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청주시가 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지금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장단과 전국 시군의회 의장단들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토론회도 이제 예정이 돼 있고 또 우리가 2월 16일 날 의회가 이제 개원을 하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어느 길을 나가야 되는지 이제 특강도 듣기로 이제 교수님 한 분 초대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거는 그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또 의원들이 그때는 굉장히 이제 의정활동에 바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더 폭넓게 좀 연구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넓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19년 활동을 시작한 그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다소 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진짜 열심히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 우리 충북 청주가 예. 분지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다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논란이 많았고 서로 어려움도 많았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보면 그러기 때문에 미세먼지 특위를 해서 이게 누구를 문체거자게 선 게 아닙니다. 예.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끌고 것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원인 분석을 하자 이래서 했는데 이제 잘 돼가지고 했는데 일부 이제 몇 분이 이제 참여를 안 해서 예. 조금 정책 반영이나 이런 거에 조금은 어려움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적용한 거는 미세먼지 특위에서 그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 전담 조직도 만들었고 예. 또 이제 시민 주도적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강내거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오창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이제 한 2군데 정도는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저지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미세먼지 특위에서는 의원님들이 15번의 회의를 거쳐서 진짜 열심히 해줘가지고 그래도 그런 저감 대책을 조금은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뭐 수소 차량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오늘 청주시에서도 이제 시장님께서도 이제 뭐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현재 경유 차량을 전체 다 이제 오래된 연식을 이제 바꾸겠다 해가지고 한 386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1차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라는 걸 보고서도 시민이나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갈 때 우리나라도 빨리 저감 대책을 마련하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 뭐 특위가 또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져서 뭐 이어질 걸로 이제 보고 미세먼지 특위는 그거로 일단 일단락을 졌고요. 예, 예. 이제 다른 게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를 뭐 국토 균형 발전 특위를 만들자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결정이 안 됐고 또 이제 지방자치법이 바뀜에 지방 분권 특위를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튼 특위를 더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청주는 아시다시피 환경 쪽에 지금 문제가 좀 많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뭐 환경 문제가 있을래 있은 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면적의 뭐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지금 한 18%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소각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청주에 와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해서 이제 막을 수 있는 건 과감히 막고 또 집행부가 현재 있는 시설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의장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뭐 환경 얘기 나와서 이제 제가 이제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면 올해 뭐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 또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의회 차원의 대응이 어떠신지 이게 또 법하고 또 의회 차원의 대응하고는 또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 지금 이제 그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4개가 6개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긴 것도 있고 지금 뭐 졌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미세먼지 도시라는 오명을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 없애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의회에서 이제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체크리스트를 잘 마련을 해서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 이상 이하가 되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우리가 청주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면적의 0.9%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대로 18%가 우리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꼼꼼히 더 잘 챙겨서 의원님들과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각장이 청주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극 더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관리 감독을 잘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의원님들과 똘똘 뭉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쓰레기 소각장 관련돼서 이제 또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이게 배달 문화가 이제 생활 문화로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플라스틱이라든지 폐비닐 이 문제가 또 심각한 또 하나의 문제 부작용으로 이제 돌출이 됐는데 사실상 뭐 수거업체와 또 문제 또 시와의 또 해결 방안 문제에서도 의회가 적극 나서서 중재라든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이제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열심히 앞장섰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뭐 쓰레기 봉투 판매량을 보면 예전에 몇 배가 팔렸다 이런 얘기도 가격도 올랐어요. 듣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환경 쪽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또 쓰레기차도 제가 3번을 탔습니다. 직접? 8시간씩 3번을 타보며 느낀 거가 분리수거가 안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저는 시민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홍보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쓰레기차를 탔을 때 와서 이제 집행부 불러서 확인을 하다 보면 그게 한두 달은 좀 지켜져요. 단속이 집중 단속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도 작년에 제가 의장 되고서도 이제 그래서 한 번 더 탔습니다. 그래서 보고 느끼는 게 결국은 과태료를 많이 때리면 나는 없어진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앞장서서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교육에 좀 들어가게끔 하고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이 워낙 또 환경 쪽에 지금 적극성을 띠고 있고 같이 합심해서 뭐 꼭 특위를 만들어야 되면 특위를 만들어야 해도 청주의 진짜 환경 문제는 우리 의회가 좀 앞장서서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배달 포장류 자체를 그 플라스틱 용기 말고 그 재활용 종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집에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끓여서 먹는 음식 이런 거는 집에서 직접 그 남비에 받아서 어떤 이런 식의 좀 그 규정화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실은 청주시가 앞장서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이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위에다 이제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해서 지금 쓰레기가 평상시에 한 3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다 배달 음식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영업도 안 되지 또 돈은 원가는 많이 들어가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제도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 의회에서 조금 더 앞장서서 더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 청주시가 특례시 재추진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에 이제 뭐 한범덕 시장님께서도 뭐 뜻을 아직 진행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특례시가 실은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제일 먼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이제 우리 전주시 의회도 제가 연락을 줘서 전주시 의회도 같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조금 미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행안부가 오케이만 하면 되니까 한번 노력을 하자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85만 도시와 15,000, 2만인 도시가 행정적으로 지금 똑같아요.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85만 그러면 우리가 어느 구는 15,000, 2만이면 우리 오창이 이번에 대업이 되면 7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는 청주시가 우리 11개 시군에서 그래도 좀 넉넉하다고 하니까 인심 쓰던 거는 서로 주겠다. 배려 차원에서 같은 형제인데 그거를 무자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행정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그릇이 커졌으면 그거를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꼼꼼히 챙겨서 지금 성남시랑
또 저 전주시하고 세 군데가 한번 앞장서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더 앞장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부터 청주시가 시내버스 그 준공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예. 진행하다 보면 다소 부작용도 있을 텐데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청주시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한 54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월 1일 날 따지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월 1일 날 10시에 할 때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우려도 많고 참 걱정 반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일단 했는데 이제 전국에서 여러 군데가 시도를 하다가 우리가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할 거는 없다.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어려운 게 낙후된 우리 시골 마을 같은 데가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차가 갈 수가 없으니까 적자 노선이다 해가지고 이제 버스 회사에서는 운영을 안 타 보니까 이제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번 이 준공영제를 하자 해서 이제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살만한 세상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도 해보자 하면서 이제 했는데 같이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단점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예산 문제를 잘못하면 제대로 이게 집행이 되겠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위원회에 이제 시의원도 들어가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들어오고 이제 교수진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성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작이 된 부분이니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관리 감독만 잘하면 된다. 아무튼 잘 되게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그 청주 시민과 충북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시민을 바라보면서 어제도 뭐 시민 참여연대하고 같이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시민이 진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청주시 의회가 반보만 앞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힘들어도 노력을 더 지금보다 2배, 3배 많이 해주면 힘든 시민들이 더 행복해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의회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청주 시민이 행복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쪼록 그 의장님의 이민 위본, 오직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 펼치겠다는 그런 의지를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우리 청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의 최충진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